고된 상황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나 젊은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치료에 대한 것들에 정말 치료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지주나 고철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전치부 심리 쪽에 가는 걸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잘하는 부분이 그거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흉계 흡수되는 친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성황리에 모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미크로스티커를 20년째 청주에서 하고 있는 문종원 원장입니다. 제가 올해 졸업한 지가 25년 됐고요. 치과 원장은 20년째 되는 분이고요. 저에게는 이제 꼬꼬마 시절이었었죠. 그 어린 시절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던 선배님들이 알고 있고, 심리학교 현장연합, 그리고 요가팀 교수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시작으로 저의 강연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리스토레이션과 잠시 후 심리 임플란트 파트를 강의 임플란트 댐플링 그 CTG 후에 프로페셔널로 여전히 모양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CTG를 너무 많이 하게 되어서 그 부분만 튀어나오는 경우를 낮춰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퇴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나을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커버리지 할 때 CTG 해도 그 셀러스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이제 기다려보다가 계속 남아있는 애들을 시간을 돌려내고 트림하는 합니다. 교수님 다루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CTG가 노출된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CTG가 너무 과하게 돼서 주변 시야가 인접시보다 너무 과하게 됐으니까 미리 좀 잘라주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돼. 일단 손재지 않는 거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 같아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를 굳이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답변 더 추가를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잘 된 것도 좋지. 나이점 때문에 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속에서 분리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CTG를 상피 조직을 걸어 이제 갈고 했을 경우에 이제 약간 힐링이 더 느릴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좀 더 통증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앞면하고 뒷면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 뭐로 좀 덜 갈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피가 있는 경우에는 강피에 반사되어 비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상피가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포켓에서 꺼내는 방식으로 하면은 환자분이 통증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상피가 저희가 제거되는 양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오히려 심부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 항균 같은 경우는 팔라탈 조직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심부 조직을 뺀다고 뺐는데 그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커넥티브 티슈의 두께도 얇아지게 되고, 그걸 떼게 되면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방을 덮고 있는 그 윈도우 자체도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아파지는 경우도 많고, 커넥티브 티슈는 이제 통증은 그 체득한 사이즈랑 깊이랑 비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 표면층에서 얇게 적당한 사이즈를 빼시는 게 훨씬 더 통증을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노트 멤브레인을 남기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은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 요약이 많이 나오고. 근데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330번 번호로 시간 목표로 시간은 다른 속도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트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내 부위가 긴 다양한 피셔버로 일단 구강에다 먼저 쓱잘 들어가잖아요. 인터넷 시간도 잘 들어가죠. 시티권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놓고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인접 시간골이 좀 두께가 충분한 경우에는 그래도 인접 시간을 손상시키지 않고 플리하게 푸스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렵거나 후일이 많이 해서 시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그 시간을 분할을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부러뜨리면 되는데 이때 부러뜨리면 라벨 쪽 봉 플레이트가 프랙처가 되고 라벨 쪽에 시간이 크랙이 갈 수가 있잖아요. 이때 한 가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치료제를 이렇게 꽉 누르는 거예요. 꽉 누르고 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넣고 아주 살짝만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라벨 홈플레이트랑 라벨 쪽에 그 치근은 파절되지 않고 그 수축과 부딪히기 치근이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파라탈 쪽 고통이 제거하고 나머지 이제 그 라벨 쪽에 남아있는 루트를 얇게 드라이빙 하는 거잖아요. 이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근처에 남아있는 지피권,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치수 조직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우리가 루트나 이걸 통해서 쉽게 시야화가 되고요. 시야화가 잘 안 되는 경우는 플레어를 여세요. 플레어를 열어도 됩니다. 우리가 IIPP 할 때는 가급적이면 플레이리스트를 이용하잖아요. 거기에 다 일이 없을 거고. 그렇지만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활용할 때에는 플랩을 열고 시야화를 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긴 경우에는 근처를 깨끗하게 남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근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나무를 턱부에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탁 갈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세 개의 진예를 예로 들었죠. 방범약 분단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용하기 대응하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단 경소로 인해서 근처 부분의 큰 퍼포레이션이 경소되는 적이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근처를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라운드 돔을 이렇게 제거를 할 때 그렇게 크게 퍼포레이션 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근처에 있는 치수나 치피콘을 남기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신입해가지고 나중에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과감하게 플랩을 열고 시야포가 된 상태에서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와의 직경에 따라서 이제 그 근처 시간이 제거되는 속도나 양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라운드와의 직경이 좀 작은 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게 앵글들 ASC를 쓰면 됩니다. 라비앙을 심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협력으로 이제 102mm만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는 유지하고도 이제 ASC를 쓰면은 스컬 타입 고철로 마무리할 수 있는 케이스가 90%가 이제 된다. 그리고 이제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초심자에게 권장을 하실 때는 인사이절 방향으로 가이드를 하는 인사이절 방향 쪽으로 어쨌든 가이드를 하는 것보다는 플라탈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더 제 생각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핸드라면은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이드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안전거리나 깊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챙기기 위해서 막차하면 뭐 하나씩 놓치면 그게 크리티컬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다른 조건들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인사이절 방향이 충분히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90% 나옵니다. 네. 다음 이제 조윤우 교수님의 질문인데요.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좀 수준이 낮아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거 인섹션이 생기지 않고 그 부분을 좀 얇게 딴다고 그러고 사실 마디나 생기라는 제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련제를 좀 더 이제 얇은 봉합사로 봉합하시는 거는 크게 퇴출의 위험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콘테 관련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이제 빠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95% 이상 티타늄 메쉬를 사용하고 있는데 티타늄 메쉬 같은 경우